비트코인은 신뢰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코드이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하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될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선택밖에 없습니다. 연결되면 사는 것이고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장부를 조작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살든지 거래소가 장부 조작해서 혼자 살아가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말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끊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본사를 두고 텔아비브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금융 분석 플랫폼 FX 리더스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체는 외환과 크립토커런시, 원자재 그리고 각종 지수와 주식, CFD 관련 트레이딩 정보를 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주로 매수, 매도 가격이나 손절 목표가 등을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기술적 분석이나 지지 저항 구간 단기 전망에 최적화된 매체입니다. 이 매체는 장기 보유자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격의 변동은 단기 트레이더들의 투자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의 투자 방향이 이러한 매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FX 리더스의 분석을 살펴보고 영상 후반에 빗썸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FX 리더스 분석 자료의 간단한 개요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2026년 초에 압박을 받으며 6만 달러까지 떨어졌지만은 기관 수요와 네트워크 안정성의 징후는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6만 달러 수준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부상했으며 7만 달러 이상으로 반등하면 단기적인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비트코인 ETF로의 재유입은 기관 내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가격 조정을 축적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며 다시 축적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6만 달러 이하로 하락한 후에 비트코인은 2026년을 큰 압박 속에서 시작했지만 기관 흐름이 강화되고 장기 축적과 강력한 네트워크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다음 급등의 토대가 이미 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은 2026년을 맞아 거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 구조적 수요 사이의 균형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변동성에 직면을 했습니다. 2025년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암호화폐는 급격한 조정을 겪어 6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10월 정점 이후 상승한 가치의 약 절반을 잠시 사라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광범위한 금융시장이 주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를 경험하면서 매도 압력이 더욱 심해졌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기관 내 채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내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이전 사이클에서 나타난 대규모 공황 청산을 촉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초기 안정화 조짐을 보였으며 이는 근본적인 구조적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만 달러 규모의 이 지역은 빠르게 주요 전쟁터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200주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장기 기술적 지지선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역사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끌어왔습니다. 이 구간의 성공적인 방어로 비트코인은 급격히 반등하며 7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고 단기적인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기술적인 구조가 다음 전환점을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2026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장기간 랠리 이후 고전적인 조정 단계를 반영합니다. 1월 초 비트코인은 2025년 말 변동성에서 강하게 회복해서 100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한 후에 10만 불 수준까지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일시적이었죠. 매도는 이달 말에 가속화되어서 비트코인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1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결정적으로 하락하며 시장이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이 구간이 유지되는 한 광범위한 강세 추세는 기술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하락하는 지속적인 하락 상황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5만 달러 구간으로 더 깊은 하락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범위 이상의 지속적인 안정은 점진적으로 회복 확률을 높여서 10만 달러 구간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12만 달러에서 12만 6천 달러 구간까지 상승을 합니다. ETF 흐름은 기관 수요의 조용한 회복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고무적인 발전 중 하나는 ETF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현물 가격이 상당한 변동성을 겪는 동안에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는 2025년 말 철수 기간 이후 다시 유입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데이터는 월간 순유입이 약 12억 달러이며 1월 중순 한 주에만 약 14억 2천만 달러의 신규 배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개별 거래장에서는 8억 달러를 넘는 유입이 기록되어 기관 참여가 시장에 복귀하는 규모를 보여줍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총 자산은 약 12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출시 이후 누적 유입액은 약 5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대형 할당 업체들이 비트코인 조정을 퇴산 신호가 아닌 축적 기회로 점점 더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입이 지속되는 것은 가격 약세 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이전 사이클보다 수요 기반이 더 성숙했음을 시사합니다. 네트워크 기본은 희소성 가치를 강화합니다. 자본 흐름을 넘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지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는 2025년 내내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채굴장 운영자들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네트워크의 7일 평균 해시레이트는 초당 1제타 해시라는 상징적 이정표를 넘어선 후에 약 1.15 제타 해시 per 세컨드 쪽으로 더 상승했습니다. 연산 능력 증가는 생산 비용을 높이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비트코인의 가치 제한을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희소성 가치를 강화합니다. 채굴이 점점 자본 집약적으로 변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장 인수는 생산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변하며 기관과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축적을 향한 인센티브가 미묘하게 이동을 합니다. 장기 보유자는 다시 축적 모드로 전환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표면 아래 시장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을 추적하는 호들러 넷 포지션 변화는 12월 말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투자자들이 2025년 말 랠리 기간 동안 분배된 후 순자산 축적을 재개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자는 통합 단계에서 자산을 축적하고 주기 정점 근처에서 노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매수 활동 재개와 ETF 유입은 현재 가격 수준이 장기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매력적인 장기 가치를 대표한다는 확신을 시사합니다. 기관 참여는 시장 역학을 계속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본은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의적 특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과 기관 보유자들이 현재 유통 공급의 상당한 비중을 통제하게 되어 소매 레버리지에 의해 유발되는 무질서한 청산 사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는 수십만 개의 코인을 보유한 최대 기업 비트코인 포지션 중 하나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이 풍부한 보유자들은 변동성 동안 강제 매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적어 시장 구조의 안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ETF, 기업 국채, 연금기금, 주권 투자자의 점차 증가는 비트코인의 시장 DNA를 점차 변화시켜 주로 투기적 소매 자산에서 하이브리드 기관 거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채굴자 경제는 구조적 위험이 아니라 단기적인 압박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가격을 예상 평균 생산 비용에 가깝게 밀어붙여 고비용 채굴 작업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부 채굴자들은 운용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장의 단기 공급을 늘어나게 하는데 채굴자들이 매도는 이전 사이클에 비해 가격 방향을 결정하는 데 훨씬 적은 역할을 합니다. 기관 유출, ETF 수요, 장기 보유자 축적이 수요 역학을 점점 지배하여 채굴 관련 매도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비트코인의 2026년 초 조정이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 단계의 시작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용 데이터, 인플레이션 발표, 연방준비제도,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거시경제 촉매제들이 글로벌 유동성 상황과 위험 선호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만약 ETF 유입이 계속되고 장기 보유자들이 축적 모드에 머문다면
최근 조정은 추세 반전보다는 진행 중인 강세장 내에서의 리셋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6만 달러 지지 구간의 성공적인 방어는 구조적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이미 시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모멘텀 주도의 투기에서 제도적 고정 조정으로 전환하는 시장을 반영합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높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음 주요 움직임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가 FX 리더스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빗썸의 오지급 사태는 실제 빗썸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레거시 금융의 부조리함을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비트코인에게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일이었고 한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수준은 이런 실수를 용납할 만큼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빗썸의 오지급 사태를 두둔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은 소중한 자신의 투자 자산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또다시 많은 시간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비트코인의 성장통의 하나로 기억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손실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빗썸의 이번 오지급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본질이 훼손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무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래소 문제라고 직원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궁색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자산입니다. P2P 거래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앙화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레거시 금융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장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레거시 금융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크고 작은 거래소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모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바로 거래소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블록체인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거래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빗썸의 이번 오지급 사태가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탁월함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아는 것입니다. 레거시 금융이 수십 년간 걸쳐 부채가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신뢰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코드이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하는 융통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될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선택밖에 없습니다. 연결되면 사는 것이고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장부를 조작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살든지 거래소가 장부 조작해서 혼자 살아가든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말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끊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레거시 금융은 중앙은행과 연결되어 있고 중앙은행은 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가 됩니다. 인간의 신뢰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이때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수학적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의 인터넷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남들의 부도덕이 나의 부도덕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불완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오픈소스입니다. 비밀이 없고 투명합니다. 단 한순간의 융통성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화폐의 인터넷에 연결되어 영원히 살든지 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에 편성하여 서서히 몰락하든지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